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NICOM, was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NICOM plays a prominent role in propelling South Korea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n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President Lee Eun-se of NICOM is working hard to create future value for Korean medicine through standardization, scientification, and globalization. We'll now learn more about Korean medicine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on Heart to Heart. 오늘 하트하트에서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바로 한약진흥재단의 이응세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학진흥재단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응세라고 합니다. 네, 먼저 한약진흥재단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약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약진흥재단은 네. 한의학을 육성하고 산업화해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한의학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 한의학 인식을 개선하고 네. 발전시켜서 한의학에 관련된 R&D 역량을 고도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표준화와 과학화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과 아울러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한의학에 대한 세계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중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토종약제에 네. 관련된 보존, 재배, 보급과 같은 일들을 하고 한약제의 안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 유통이라든지 제조 그런 과정을 선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약 제제를 개발해서 네. 이런 것들이 보험 제제로 활용이 돼서 국민 모두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네.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약 제제를 개발을 하는 작업을 하고 또 우리가 치료를 하다가 보면 한의학적인 치료의 특성이 어디 사람마다 네. 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치료, 똑같은 약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마련을 해서 개발하고 보급해서 이런 것들이 보장성 강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표준화와 네. 과학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산업화하는 것들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이 한의학에 관련된 모든 질환 치료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세계화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표준화 그리고 과학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표준화다 과학하다 하는 것들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한 네.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삼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인삼이라는 것들이 겉 모양은 다 똑같이 생긴 인삼이지만 그 인삼에 함유하고 있는 약효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삼을 먹었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의 함량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똑같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표준화 약 자체에서부터 표준화를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삼의 종자에서부터 재배 방법 또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표준화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들이 표준화와 과학화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한약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신 이유나 뭐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한국의 한의학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의 전통의학 시장은 가히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시장은 한 240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를 다시 환산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한 235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WHO에서 보고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 5,500조 정도 시장으로 확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또 우수한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이런 거에 반면에 중국에서는 한 60% 정도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화라는 그런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당하게 이런 시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약진흥재단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 세계 시장에 당당하게 우리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게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아까 잠시 말씀 주셨죠. 중국이 세계 한약 시장에 있어서 약 6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양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사실 뭐 한의학하고 중의학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보통의 경우 뭐 우리가 Chinese medicine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의학하고 이제 중의학이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학하고 또 한의학의 다른 점이 뭘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우리 한의사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중의학하고 한의학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 뭐 다양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의학과 한의학을 뭐 100% 딱 두부 자르듯이 이걸 뭐 이 어느 점에서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딱 정확한 표현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동안에 써온 이런 의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보면 한 70% 정도는 중국 의학과 한의학이 이제 비슷한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이라는 것은 그 각 나라마다 이 의학이 발전해 오면서 지리적 또 그 나라의 이 인종에 따른 체질의 특성 그런 것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해 오면서 주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중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한국에 정착이 되면서 한국식으로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향약 집성방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나는 약을 위주로 해서 처방을 만들어서 질병 치료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독특하게 만든다든지 또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처럼 한국인에 맞고 또 한국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개발한 이런 책이 만들어지기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상의학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체질의 특성을 다시 전 세계에 뭐 하나도 없는 방법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독특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국에서 오수열이라고 해서 침 방법인데 그 사암침법이라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 또 한국에서만 개발한 이런 침법들이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의학과 차별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의학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한의학만이 지닌 글쎄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력? 이게 뭐 동아시아권에서는 네. 그 한의학을 주로 하는 나라들이 네.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의학의 특징을 보면 중서의 결합이라고 해서 중국 전통의 한의학과 서양 의학을 결합을 해서 그 협진 형태의 의학으로 현재 많이 개발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한의학을 보면 네. 잘 알다시피 일본은 한의사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서양 의학 중심의 의학으로 발전이 되어 와서 흡수가 되어 오면서 네. 한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뭐 대체의학 수준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 왔고 또 유일하게 이제 한국은 그 한의사라는 제도가 발전이 많이 되면서 네.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고 또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그 치료 방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존돼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의 한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서양 의학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했던 환자들 중에 네. 제대로 잘 치료가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네. 한국의 한의학이 대안 치료 방법으로서 또 대안의학으로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전에 지금 재단에서 이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뭐 네.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이 홍보도 하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한의학진흥재단과 네. 그 보건복지부와 서로 협력을 해서 한의학 세계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해서 했던 한의학 홍보들을 네. 그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그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한의학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상황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네. 서양 사람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이제 알려주는 방법,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네.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동의보감 아카데미라고 해서 2014년서부터 미국과 유럽 전역을 다 순회하면서 네. 거기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면서 한의학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알려줄 수 있도록 뭐 사암진법이라든지 사상의학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발전이 되어 와 있는 피부 미용이라든지 네. 스포츠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까지 한 4,000명 이상의 외국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단에서는 우리 한의학이 동남아뿐 아니라 이제 서양 진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이었죠. 한의학 미국 유럽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을 하셨는데 한의학은 아무래도 개개인의 체질이나 이제 기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증상이라도 글쎄요 처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혹시 동양인의 처방과 미국인이나 뭐 유럽인의 처방이 다른가요? 그리고 혹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동양인과 서양인이 뭐 치료법이 다르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적용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체질 사상의학 체질이라는 것은 극히 이제 일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서양적인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네.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치료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의 세계화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바로 북한과의 한의학 교류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그거는 뭐 저희 한의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협력을 해서 융합을 하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한의사로서 북한에 한 7번 정도 가서 10년 전에 고려의학과학원과 대한한의사협회와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남북 민족의학 학술 토론회를 개최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교류를 해오기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한 10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되고 또 지금 상황에서 많은 그런 교류를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일시적인 그런 행사 위주의 남북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라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원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 한의학 교류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포럼 자료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기도 하면서 남북 교류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NECOM, is the sole public institution engaged in promoting Korean medicine. NECOM has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Korean medicine to boost national health. In addition, it is also persevering to standardize and globalize Korean medicine. Let us now learn more about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재단의 다양한 활동 중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학 소재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좀 낯선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한의학 소재은행.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자체가 이제 말 표현 자체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한의학 소재은행은 그 한약재 중에서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한약 소재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약으로 사용하는 약의 종류를 보면 한 601종 정도가 한의원이라든지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인삼, 우리가 다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인삼인데 그 인삼 안에는 아주 다양한 성분들의 이 유효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에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들이 한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다양한 뭐 RB1, RB2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이 물질을 그러니까 천연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 소재은행에서는 그 천연 물질을 250개의 약에서 한 1,300여 종류의 천연 물질을 추출해 놓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한 성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효소를 투여를 해서 생물 전환이라는 기술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물질로 신물질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에서 그냥 먹었을 때는 많이 흡수가 안 되고 이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 중에서 그 약효를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데 그런 진세노사이드를 효소라든지 장내 미생물을 결합을 해서 생물 전환을 하게 되면 잘게 쪼개져서 훨씬 많은 양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원래 자동차가 있지만 튜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새로운 신소재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생물 전환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물질들이 한 6,000여 종류의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한의학 소재로서는 최고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의학 소재 은행이 한의학 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런 한의학 소재를 가지고 네. 예를 들면 그 약효를 네. 충분히 표준화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또 그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약의 그 효능을 균질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신약 물질로 네.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네. 혈전이라든지 여성 갱년기를 예방하는 새로운 신소재로 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We see a global interest in eco-friendly traditional medicine. Dr. Lee Eun-se has been working hard to globalize Korean medicine through various activities before becoming the president of NICOM in 2017. Lee Eun-se is known as the master of Korean medicine, so let us now learn more about his activities. 원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보니까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신 후에 태릉 선수촌에서 스포츠 과학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어렸을 때 네. 저는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재활의학을 많이 좋아하고 공부를 이제 해야지 되겠다 해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네. 실제 그런 실습을 하거나 할 때 동양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운동 치료를 해야지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체육은 네. 서양의학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동양 체육은 동양의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체육을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체육과에서 네.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 생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과거에 이제 태릉 선수촌에 있었던 스포츠 과학연구소의 네.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88 올림픽 때 네. 그 한약재에 관련된 도핑에 관련된 연구를 최초로 하게 되고 그 한약재를 이용을 해서 네. 스포츠 음료를 개발하는 특허도 가지게 되고 네. 또 네. 운동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에르고제닉 에이드를 개발하거나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와우. 자, 이 외에도 해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세계 학회에서 또 사무총장을 맡기도 하셨는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혹시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한의학을 세계화한다, 네. 아니면 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세계화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지 현지를 알지 못하면 네네. 모든 것들이 이제 탁상 공론에 그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제가 과거에 활동을 했던 것들이 국제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밑거름이 돼서 네. 우리 재단이 한의학 세계화하는 데에 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부를 했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의학진흥재단의 원장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가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 한의학진흥재단 원장을 하면서 네. 뭐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한의학이 뭐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많은 그런 노력도 해오고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한의사만의 한의학이 아니고 네. 국가의 한의학으로서 잘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표준화와 과학화 또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의 네. 건강에 인류의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밑거름이 돼서 우리 나라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네. 한의학진흥재단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네.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제 저의 희망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한의학이 재단의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